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미향, 이재명을 비롯해서 참 많습니다. 북한 김정일을 좋아하고 북한 독재정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북한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거, 전체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소년들이 한류를 봤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12년 교화형을 받았죠. 12년 선고를 소년들이 받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미국에 이제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이 미국 민주주의 기금 회장 데이먼 윌슨이라는 분이 어저께 그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류를 지금 북한이 단속한다고 계속 하면서 젊은 중학생들한테 한류 봤다는 그런 단 하나 때문에 12년 징역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이게 단속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결국 북한 젊은 세대가 김정은을 엎을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 데이먼 윌슨 회장이 북한 김정은에게 가장 위협적인 거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알게 되는 순간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하고 음악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한류 콘텐츠를 하나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에게 12년 노동교화형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감옥을 갖다 노동교화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선고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말을 굉장히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슨 회장은 나토 사무총장실 부국장,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시기에 2001년, 2004년에 미 백악관 국가안보의 동부 유럽 담당 국장을 지냈고, 또 백악관 유럽 담당 선임국장 및 대통령 특보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관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 이겁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부회장을 지낸 뒤에 지난 7월부터 미국 민주주의 기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단체는 1983년 미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립단체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 인권단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온 단체입니다. 윌슨 회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회복력 재강화를 위해서 서울에서 열리는 써니랜드 이니셔티브 연례회의 참석차에 지난 30일 한국을 찾았답니다. 이 회의에서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 영상물과 음악 등 한류 콘텐츠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국의 통제가 강화할수록 외부 유입 정보를 향한 갈증도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제 막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어린 학생들이 12년형 선고를 받는 걸 지켜본 또래 학생 수천 명 중 85%는 남한 문화를 이미 접했을 것이고 자기네 지도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한 문화 등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끼쳤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엄청난 변화를 끼쳤다. 최근에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폭동을 일으켜 관리 책임자가 사망하고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 창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교사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있지 않냐.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같이 모든 게 통제된 사회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경이로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교사의 이름을 알고 싶고 우리는 그 교사를 기억하고 싶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정당 창당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인민공산당 체제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정당 창당을 시도하다가 잡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20년 전에 탈북민들과 요즘 젊은 탈북민들을 비교해봐라 이거야.
20년 전에 그들은 완전히 김씨 일가의 선정성동에 세뇌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탈북민들은 당국을 속이려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층이 됐다는 겁니다. 옛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 주민들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겁니다. 북한 당국이 이제 더는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어려울 때 그때가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간 비용 투입 대비 효과는 어땠나, 돈을 갖다가 민주주의에 바쳤는데 어떻나 하니까 우리는 120여 개국에서 민주주의 확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사는 전 세계 파트너 단체가 2천여 곳이다 이거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약 20곳에 지금까지 450만 달러 약 6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위험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만약에 이 민주주의 기금 자금이 없었더라면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북한 젊은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자금인데 우리가 지금 만든 그 자금은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북한 젊은이들이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이렇게 신념을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NED 민주주의 자금 이 기금 이 단체가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언론 활동을 지원을 했는데 북한에는 아직 자유 언론이 없다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부터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시민단체와 미디어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지금도 전쟁 중 아니냐 이거야. 북한에도 언젠가 자유 언론이 생겨나기를 바랄 뿐이다. 북한의 똑똑하고 젊은 세대들이 나서고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멋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 인권과 북한의 민주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한류를 지금 단속을 하는데 단속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져 가지고 북한 젊은 세대가 폭발할 것이다. 김정은을 내부적으로 전부 붕괴시켜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에 한국 찾은 윌슨이라는 회장, NED 회장이 인터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애국 콘텐츠를 하는데 상당히 흥미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국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평론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